했어요. 그래서 잘 했고, 질문들도 진짜 간단한 질문들밖에 안 하더라고요. 걱정한 것도 없긴 한데 사실 너무 자세하게 물으면 제가 영어로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듣는 거랑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영어로 표현을 못하는 거죠. 하여튼 잘 했고, 이제 오자크 호수로 가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불이 났는지 아주 요란하게 사이렌 카드를 울리면서 지나가네요. 네, 이제 안정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을 해서 30마일까지 그냥 직진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학회 때문에 지금 발표를 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왔는데, 세인트루이스에만 일주일 동안 있을 수 없으니까 갈 곳이 있나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막 가까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다 외진 곳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세인트루이스라는 도시만 해도 엄청 한적한 도시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또 오자크 호수를 발견해가지고,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또 취미가 이제 게임이랑 미드라고 미국 드라마를 즐겨서 봐요. 약간 제 정서상에는 미국 드라마가 좀 더 잘 맞더라고요. 약간 막 로맨스나 막 이런 그런 거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뭐 그래서 미드를 즐겨 보는데, 요즘에 또 재밌게 봤던 미드가 이제 오자크라는 미드가 있어요. 그거를 보고 이제 마침 또 그 주변에 그 오자크 호수가 있길래 한 3시간 좀 넘게 운전하면 되고, 조금 유명한 게 이제 오사크 그 호수가 엄청 그 해안선이라고 해야 되나? 엄청 크고 넓어서 약간 그 캘리포니아 해안선, 전체 해안선보다 오자크 호수의 그 해안선이 더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 중에서는 이제 마티벌드 그 주인공이 이제 거기 이제 마약을 판 돈을 이제 돈 세탁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보면 좀 스릴 넘치고 재밌습니다. 어쨌든 또 그런 곳에 내가 한번 가본다는 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또 뭔가 액티비티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사실 뭐 차를 산 지도 한 2년이 조금 됐나 이런데, 가끔 너무 자연스럽게 운전해서 뭐 출퇴근하고 어디 가다 보면은 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거든요. 차는 이제 완전 운전이란 게 어른들이나 하는 그런 건 줄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차를 운전하면 이제 어른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실감이 안 나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네? 뭐야, 이거 내 차인가? 하면서 내 차죠. 내 돈 주고 샀으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은 가끔 신기합니다. 나이는 이제 30이 좀 넘었지만 아직 그 어른이 된 것 같진 않거든요. 이게 언제 어른이 된다는 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자녀를 낳게 된다면 그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전 아직 겉은 늙었지만 이제 아직 속은 그냥 뭐 별 생각 없습니다. 네. 조금 달라진 거는 이제 그 어린 나이에서 조금 더 비판적 사고가 강화된 어린아이, 상당히 그 염세적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죠. 여튼 그렇게 신기한 상태인데, 지금 더 신기한 건 이제 그 운전을 이제 내가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별 실감은 안 나요. 그냥 한국 고속도로 타는 것 같고, 차선이 좀 넓고 차도 많다는 거, 그리고 엄청 큰 차가 엄청 많다는 거, 엄청나게 큰 트럭들이 막 지나다녀요. 그래서 잘못 깔리면 이제 완전 가는 거죠. 저기 주님 곁으로, 어제 세인트 루이스 대성당 거기 가는 거죠. 네. 제가 돌아다니는 동네가 다 이제 미주리 주라고 하거든요. 저도 미드 같은 거 보다가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는 주인데, 이게 여기 있는지는 몰랐죠. 미주리 주라는 데가. 옆에는 이제 미시시피 강이라고 큰 강이 흐르고 있고,
이것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미시시피 강. 예, 그 강을 옆에 이제 버스아마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 옆에 오토바이 사나이가 개 폭주족 같이 있고 1차선을 달려가고 있네요. 와, 근데 저건 진짜 사고 나면은 그냥 바로 죽겠다. 저 오토바이 사나이는 저 속도로 헬멧도 안 쓰고 가고 있어요. 원래 예전부터 제일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이번 연도 학회가 딱 미국으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와서 미국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외국 나라기도 하고요, 미국이. 뭐 미드도 좋아하고 뭐 여러모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뭐 미국이 없었다면은 뭐 지금 우리나라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낙동강 방어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이 그냥 다 밀려버렸을 테니, 그렇지 않았었다면 우리 지금 약간 북한같이 김정은 밑에서 살고 있겠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이런 미국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뭐 혹자들은 이제 미국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뭐 우리나라에 이제 유엔군을 파견하고 뭐 북한을 막아줬다, 중국을 막아줬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뭐 어떤 이유로서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워준 건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우리만을 위해서 싸운 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미군들이 6.25 전쟁에서 사망하고 또 부상당하고 그랬었잖아요. 이유가 어쨌든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았어도 그 쥐를 잡아준 소한테는 감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하고요. 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감성이 너무 좋아요. 미국 드라마 같은 걸 통해서 봤던 그 미국 서부의 끝없이 펼쳐진 황야의 이제 오두막, 약간 그런 감성. 또 거기서 이제 샷건 들고 돌아다니는, 또 약간 그 자유를 수호하는 그런 느낌. 모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빨리 선진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기로 약속을 받고 파병을 결정한 거긴 하죠. 뭐 비슷한 예로는 뭐 서독에 이제 파병된 간호사들이나 탐광 광부분들 같은 분들이 있으시죠. 뭐 미국도 있지만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경제 기반을 잘 닦고 그때 벌어오신 외화들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롯이 경제 그런 생산성 있는 기반 시설에 투자를 했다는 점이 상당히 저는 좋은 것다고 생각하고요. 뭐 교과서에서 보면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지.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성장을 한 상태였죠.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고요. 어딜 가든 저는 우리나라가 사랑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일이 있다면은 기꺼이 할 생각이 있고요.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그건 또 모르겠네. 뭐 목숨까지 못 바쳐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내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걸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뭐 필요로 하다면 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